18세기 중반에 태어났지만 현대 군의학에 큰 영향을 준 의사가 있습니다. 18에서 19세기까지만 해도 병사들은 전쟁터에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치료하면 금방 낫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교전이 끝나고 나서야 부상자들을 호송하는 들것이 오는데 그마저도 느려 터져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병은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야전 병원으로 갔는데 24시간 혹은 36시간 이상은 걸리는 것은 다반사고 며칠씩 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도미니크 장 라레, 프랑스의 의사입니다. 장 라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날아다니는 앰뷸런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앰뷸런스 아시죠? 위급한 환자를 싣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 앰뷸런스 말입니다. 앰뷸런스라는 것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장 라레가 앰뷸런스를 발전시켰고 다른 국가들도 장 라레의 앰뷸런스에 영향을 받아 장 라레식 앰뷸런스를 전쟁에서 사용했으며 덕분에 지금까지도 위급 환자를 신속하게 병원까지 데려다주는 그 차를 우리는 앰뷸런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날아다니는 앰뷸런스가 뭔데? 저렇게 생겼을 리는 없잖아. 그 날아다니는 앰뷸런스란 건 말 두 마리가 끄는 마차입니다. 말이니까 실제로 날지는 못했지만 의무병은 교전이 한창 진행되는 곳에서 마차를 타며 부상병들을 잡고 부상병들을 야전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장 라레도 전장을 누비며 다친 이들을 치료했는데 심지어는 적군도 치료했습니다. 날아다니는 앰뷸런스 덕분에 부상병들은 제때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날개만 없었을 뿐 날개 달린 것처럼 신속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상병을 다 데려온 것은 아닙니다. 장 라레는 부상병의 부상 정도를 분류하여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 사람들의 부상 정도를 보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그의 아이디어는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 라레가 부상병을 어서 데려올 수 있게 체계를 구축한 것은 군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내가 다쳐도 도움을 제때 줄 누군가가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다치면 그대로 죽게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실제로 장 라레 덕분에 부상에 대해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서 부상당한 군인은 그 생존율이 높아졌습니다. 같은 종류의 부상인데도 장 라레가 없는 영국 군대 병사는 그 부상으로부터 살아남을 가능성이 낮았지만 장 라레가 속한 프랑스 군대 병사는 빨리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상으로 인해 죽을 가능성이 낮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장 라레를 1794년 툴롱 전투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때 그의 능력을 알아채고 그를 스카우트합니다. 그리고 장 라레는 나폴레옹과 400회 이상의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의술도 많이 진화했고 수백 년 사이에 등장하고 폐기된 의학 이론은 많지만 장 라레의 앰뷸런스 아이디어와 환자 분류 아이디어는 수백 년 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사용합니다. 그런 점에서 장 라레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프랑스의 의사 장 라레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워털로 전투에서 장 라레는 부상병을 치료하다 생포됐습니다. 장 라레는 이대로 죽는 건가요? 그를 잡은 프로이센 군은 그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적군 중에서 그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적군 중에 베를린에서 그에게 의학을 배운 장교가 있던 겁니다. 사형은 취소되고 장 라레는 프로이센의 블리허 장군에게 보내집니다. 그런데 블리허 장군도 장 라레에게 빚진 일이 있습니다. 2년 전에 블리허 장군의 아들이 전쟁 중 다쳐 프랑스군에 포로로 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 라레가 블리허 장군의 아들을 치료했고 덕분에 블리허 장군의 아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블리허 장군은 돈과 옷을 장 라레에게 주며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장 라레는 적군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전투에서 프랑스를 상대하던 아소 웰즐리 장군은 장 라레가 활동하고 있을 곳을 피해 포를 쏘도록 지시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장 라레를 존경한다는 의미지요. 영상 진짜 끝!